한 장의 사진 속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기록되는데요. 1960년대부터 제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가 찍은 그곳에서 제주의 현재를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전자전, 아버지 사진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진 작업의 의미는 뭔지 사진가 고경대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전 제목이 보니까 이추룩 변원거 보염수가. 예, 이추룩 변원거 보염수가. 예. 저는 보다 보니까 이게 관객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네. 뭔가 아버님께 아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정확히 맞추셨는데 처음 첫 전시할 때는 부전자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고 이렇게 그 자리 찾게 되니까 속으로 이제 이추룩 변한 거 보염수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잘도 변했다 이러기도 하고 그 장수 틀려신 게 이러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전시를 준비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그 고경대 선생님은 뭐 본업이 사진이 아니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 사진을 따라하는 그 고영의 사진 따라하기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조금 긴데요. 예. 이 아버지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가정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월급을 안 갖다 준다든지, 아까 이게 배고픈 일이니까. 그래서 너무 사진에만 몰입하다 보시니까. 그 작업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좀 힘들게 하시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진은 아버지 몫이지 내 몫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아버지가 그 일을 잘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일은 하지만 내가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암 진단 받고 났을 때 항암 치료 들어가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옛날에 아버지 제주도 찍은 사진 있지 않을까? 그거 지금 다시 찍는 거 어떨까? 이렇게 물어봐. 좋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그 운전기사가 될 테니까 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 보시라고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름 아버님에게 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니까 마지막 정리를 지금의 모습과 같이 보여주는 작업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 치료 과정에서 쇼크가 오셔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전혀 아무런 생각을 못 하다가 신상문 선생님께서 추모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사진인 것 같은 것만 모아서 보내달라. 그래서 문 따고 들어가서 제가 아버지 사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주도 사진 찍은 거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니까 옛날 사진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 갤러리 같은 제주도에 만들어서 이걸 상시로 전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혹시 우리가 여력이 안 되면 박물관에 이렇게 기준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찍는 작업에 대해 권유한 게 있는데 내가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종호 선생님이나 성남훈 선생님, 박태희 선생님한테 이제 사진을 배웠는데 그때 그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도 아버지 사진이 교과서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찍는 작업만 해도 사진 공부가 될 거다.
여기는 서귀포네요. 네, 서귀포항입니다. 아, 서귀포항. 그럼 이게 언제쯤에 서귀포항 모습이에요? 저 예전 사진은. 예, 저희 처음에는 이게 언제쯤인지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전시 중간에 군대 산용 빼놓고 서귀포를 떠나지 않았던 그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이 네. 보시고는 1960년대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네. 여기 보면 이제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예, 예. 그분 표현에 의하면 용두암보다 더 멋있는 바위라고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바위에 남영호 사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귀포에서 부산까지 그 여객선이 이제 침몰한 그 커다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위령비가 여기 바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위령비가 세우기 이전이니까 1960년대 사진이다. 그 위령비는 여기 있다가 돈 내고 갔다가 지금 정방폭포 앞에 위령비가 다시 모셔져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어릴 때 기억에 이거 굉장히 멋있는 바위였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그럼 있더라고요. 저 바위를 그럼 이제는 밀어낸 예, 건가요? 완전히 그냥 부셔서 부숴버리고? 예, 길을 하고 집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네요. 그 여기가 뭐 막 캐고 했었던 그런 네. 그 자갈들이 있는 예, 그런 예, 바닷가네요. 이곳은 베린내 마을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베린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 냇가가 별이 은하수처럼 별이 이렇게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아, 베린내. 별이 내린. 예. 그래서 이제 한자 말로는 성천, 별성자, 냇가 천자, 성천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예. 요거는 베린내 오름이라고 요 위에 오름이 있습니다. 오름 끝자락에 해안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 바로 또 천지연 폭포 입구예요. 네. 그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예. 옛날에 1906년에 이 물을 끌어서 지금 컨벤션 센터에 있는 예. 자리에다가 물을 내서 논을 여기다 만들었대요. 아. 근데 78년에 중문관광단지로 지정이 돼서 예. 이 일대가 다 중문관광단지가 돼서 개발이 됐고 마을이 그때 없어졌죠. 단지로 개발되면서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지금의 이제 호텔, 예. 컨벤션 센터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 예. 거네요. 해안가는 그대로 남고 예. 몽돌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게요. 마을 분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여기 해녀식당하고 5,000개 그러니까 수상 체험하는 관광객 상대로 하는 5,000개가 있고 해녀식당이 있고요. 식당만 남아 있는 또 거예요. 해녀식당 옆에 해녀 작업장은 그대로 또 있어요. 그래서 해녀분들이 여기 식당도 하고 물질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진에는 이 돌만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네.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네. 탑동에 살았는데 네. 탑동에 물 썰 때 그때 그 몽돌들의 모습 거기서 뭔가 잡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아유 초창기에 저희가 확인해서 발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게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이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만 포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트장이 생기고 지금은 안 하는데 그 돌고래 쇼하는 이런 곳으로 이제 관광단지로 바뀐 거죠. 그 마을은 없어지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네. 이제 아버님은 흑백 사진인데 선생님은 다 칼라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네. 그거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의 모습은 좀 생생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고요. 어떤 분이 나도 이제 흑백으로 찍으면 어떠냐고 얘기하는데 그럼 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사진이요? 예, 예. 수준이? 예, 수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차별성 있게 해야 저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지기 오름 정상인 거죠? 네네. 선생님하고 사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오름 정상까지 왔어요. 예, 그렇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저 아래가 전시장에 있었던 복목 포구고요. 예, 섭섬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만 알고 예. 2015년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만 찍고 막 신났다, 좋다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쪽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또 올라와서 이쪽도 정상도 찍고. 찍으셨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많이 가리긴 해서 진짜 예전에 사진 각도가 나오기 쉽지 예, 않겠네요. 예, 조금 이제 가림이 있어서 나무들이 많이 커서 네. 조금 힘들긴 했어요. 여기에 몇 번이나 올라오셨어요? 사진 찍으시려고? 한 4번, 5번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원하는 이제 코스를 예. 찾으신 거예요? 예. 여기도 찍었는데 보니까 저 뒤쪽으로 효돈 쪽으로도 또 사진이 찍었더라고요. 아버지 특성이 말씀드렸지만 예. 앞에 찍고 뒤에 찍어서 저 뒤쪽으로 가서 또 거기서 찍고 근데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참 포인트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늘은 또 저희가 더운 날을 올라오니까 또 예. 사진에서 볼 때하고 느낌이 다른데 예. 사진 속에는 어느 계절에 찍으신 거예요? 그때가 좀 봄에 찍었어요. 봄에 둘 다 2015년에 찍은 것도 요번에 찍은 것도 봄에 찍었는데 그래도 이제 수풀이 무성해서 조금 힘들었죠. 근데 우리 같은 장소를 가도 무슨 계절에 가느냐 또 네. 어느 시간에 가느냐에 따라 다 느낌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예. 혹시 이제 아버지 사진을 보고 아버지 따라하기 사진을 찍으시면서 네. 어떻게 아버지가 찍은 사진 느낌을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세요? 아니면은 그 순간에 나의 느낌을 담으려고 하세요? 일단은 이제 위치를 찾았다는 것 때문에 네. 그냥 그 위치 그대로 찍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전시를 재작년에 하고 요번에 작년에도 했을 때 계절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위치를 알았으면 그 시각 그다음에 그 계절 그래서 똑같이 찍어봐야 되겠다. 지금은 그냥 마냥 신나서 딱 구도만 맞으면 그냥 찍었는데 그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진 찍었던 그 시간의 그 느낌을 예. 시간은 달라졌지만 최대한 살려보시려고. 예. 그렇게 노력을 해볼까 하는데 게을러서 앞으로 계속 몇 번 더 오시겠네요, 그러면? 아마도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름 또 자연 풍광을 담은 사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아버님 사진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보다 보면 왜 아버지가 이 각도에서 찍었을까? 네, 뭐 네. 이런 생각 하시면서 아버지 생각을 좀 더듬어 보게 된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런 어떤 여유로운 수준까지 제가 안 가고요. 찾는데 급급하니까. 다만, 그 찍고 와서 그 모니터로 이렇게 작업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여기서 작업을 했을까? 요게 뭘까? 요번 전시에도 그런 것들이 왜 굳이 그때 정말 그 높은 오름까지 허이허이 올라가서 네. 거기서 찍었을까?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추측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좀 약간 대화 나누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예, 저는 재밌습니다. 대화하는 것 같고. 그래요. 이디 영에서 찍었을까? 이런 속마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아버지 사진을 그야말로 따라 찍다 보시면 정말 네. 50년 제주의 변화를 네. 본인이 사시지 않았음에도 한눈에 또 보실 예. 수가 있잖아요. 예. 어떠세요, 느낌이? 그러니까 아예 옛날의 모습이 없어진 곳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데 또 그 옛날의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금의 살기 좋은 만큼만 확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정말 이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삼양에 가면 이제 큰 물이라고 그 해수욕장 오른쪽 편에 그 물통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해안도로가 생기고 마을 사람들이 용천수를 막을 걸 반대해서 해안도로 밑으로 이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남탕, 여탕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빨래터가 있는데 빨래터 옆을 이렇게 막아놔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도 여름이니까 아이들이 지금 한창 놀 것 같은데 예. 얕은 물에 좀 첨벙첨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이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래터에서도 지금 삼촌들이 빨래 아직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개발이라고 한다면, 네. 옛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걸 좀 확장하면서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봄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앞서서 해볼 수 있는 예, 거네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공유되면 좋겠어요. 예, 뭐 개인이 옛날에 아버지 사진을 텍스트로 해서 찍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연히 뭐 예전이 좋았어. 예, 뭐 예전과 지금 예. 이렇게 다를 그런 의미뿐만 예. 아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이태리 마을을 제주도의 상단에다 얹어 놓는 것보다는 네. 그 옛날에 제주도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확장되면서 뭔가 좀 살기 좋은 공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해봅니다. 좀 중복되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사진전을 통해서 네. 관객들이 느꼈으면 하는 것 또는 주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사진전의 의도는요, 나 여기 있다. 우리 아버지 사진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 이거고요. 아까 말씀 우려먹고 있다. 예, 예. 그거요. 그 의도라고 하면 뭐 그냥 한마디로 오래된 미래. 그러니까 제주도의 삶이 제주도 사람의 삶이란 게 예. 옛날이 없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은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존재하는 거니까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주로 이렇게 변방의 문화라고 하면 네. 중앙의 문화를 따라가기 바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변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변방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하나의 중심인데, 그렇죠. 세상의 우리의 중심인데.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죠. 이 중심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확장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찌 보면 아버지 사진 때문에 제주에 또 와서 네. 사시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의미, 여기서 살면서 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릴 적에 네. 아버지로서의 고영일 사진작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는 여기서 직장이 있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월말 부부였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화장을 하면 아버지가 오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멀리 계시니까 저는 제 외아들이거든요. 누나가 있고 저 여동생 둘이 있는데 그 좀 뭐 형제들 그 어머니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오시면 완전히 동경의 대상이죠. 뭐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엄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네가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이고 재밌게 놀아주는 스타일이셔서 뭐 많이 기다렸죠. 한 2번 정도 전시를 하고 나니까 뭐 우리 또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감동적인 분, 아버지 생각난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러니까 점점 더 이제 이게 단지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일이겠다. 그 의미가 옛날 걸 지금 같이 찍는다는 의미, 그 다음에 지금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사진도 옛날 것이 있으면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또 되살리고 하면은 옛날에 죽었던 게 되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런 데 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찌 보면 처음은 내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계속 오게 된 데는 그 사진을 본 분들의 반응, 뭐 네. 기대가 또 예. 힘을 예, 맞습니다. 예. 해 받기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감동적인 부분에 대한, 특히 당신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이런 말씀하실 때는 요즘 서로 이렇게 경험이나 아버님의 성격이나 이렇게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젊은 친구들도 보고, 아, 여기가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아, 이게 좀 확장되고 확산돼서 좀 다른 분들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풍요롭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모은 사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작업은 언제까지나 좀 하실 계획이세요? 다리에 힘이 빠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가장 커다랗게 남은 것 중에 하나가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에, 사진. 예, 한라산, 아버지가 찍은 한라산 사진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요번 전시 때 한라산 박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있으면 같이 좀 보자고. 그래서 좋은데, 한라산을 기어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다리 힘을 많이 기르셔야 되겠어요. 몸을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예.